일본 도쿄 한복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째 조용히 서점을 운영해온 한 일본인 여성의 증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먼지만 쌓여있던 한국어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온 가족이 한글을 배우려고 줄을 서는 믿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의 드라마 한 편, K-팝 한 곡이 일본 사회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적 같은 이야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문화의 놀라운 힘을 직접 목격한 일본 서점 사장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구에서 30년째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나카 유미입니다. 25살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서점에서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신간 소설을 정리하고 있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어 교재가 있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재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질문을 하는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국어 교재를 찾는 손님이 20명이 넘었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점을 물려받은 아버지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날인데 1시간 동안 5명이나 연달아 한국어 관련 책을 찾았습니다. 고등학생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나이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목적으로 제 서점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저는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추리소설만 사던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손자와 함께 보다가 자막 없이도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구나 하고요.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놀랐어요. 서점 한쪽 구석에는 몇 년 전에 들여놓고 거의 팔리지 않던 한국어 교재들이 있었어요. 먼지만 쌓여가던 그 책들을 다시 들춰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기초 회화부터 문법서까지, 심지어 한글 쓰기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표지도 낡고 모서리도 해진 책들이었지만 갑자기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아이돌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어떤 분은 한국 요리 레시피를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에요.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제 작은 서점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이상한 현상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점 구석진 곳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한국어 교재 코너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권 정도 팔리던 것이 어느새 하루에 10권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는데 한국어 교재 진열장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어라, 이상하다 싶어서 재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여 권이 남아있던 기초 회화 교재가 단 2권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출판사에 추가 주문을 넣어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손님층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10대,
여학생들과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4명이 함께 들어와서 한국어 교재를 고르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오빠가 누나한테 하는 말을 자막 없이 알아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학생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팬미팅에서 하는 한국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학생은 한국 음식 레시피를 한글로 읽어보고 싶다고 하고, 네 번째 학생은 한글이 예뻐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중년 여성분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내년에는 한국 여행을 가서 현지인들과 대화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문량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들여놓던 한국어 교재를 이제는 일주일에 50권씩 주문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쿄 지역에서 이렇게 한국어 교재 주문이 늘어난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경제 서적만 사던 40대 셀러리맨이 들어오시더니 한국어 비즈니스 회화 교재를 찾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실용적인 이유였죠. 어린 손님들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와서 한글 쓰기 연습장을 샀는데 그 이유가 정말 귀여웠어요. 한국 게임을 할 때 한글로 된 채팅을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재고 관리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어떤 교재가 언제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아침 진열대를 확인하고 부족한 책들을 메모해 두어야 했습니다. 특히 기초 한글 쓰기와 발음 교재는 정말 빨리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오후에 진열대를 보니 아침에 채워놓은 책들이 벌써 반 이상 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 서점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한적했던 오후 시간대에도 한국어 교재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 교재 판매가 급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열풍이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다른 이유로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오셨는데 둘 다 한국어 교재를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두뇌 운동 삼아서 손녀는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대학생들도 예상과 다른 이유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류 문화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실용적인 목적이 많았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은 한국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서 일본 지사 근무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서 미리 한국어를 배워두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중년층의 접근법은 또 달랐습니다. 45살 직장인 아저씨는 취미로 한글 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예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한글의 획과 구조가 독특해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어요. 6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손자가 한국 게임을 하면서 한국어 단어들을 자주 쓰는데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배우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직업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간호사 아주머니는 병원에 한국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요리사 아저씨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원문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용사 언니는 한국 뷰티 트렌드를 직접 한국 사이트에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주부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들이 모여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함께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것 같은 언어를 배우면서도 각자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분은 여행을 위해서, 어떤 분은 업무를 위해서, 어떤 분은 취미로, 또 어떤 분은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교재도 달랐습니다. 10대들은 K-팝 가사나 드라마 대사가 포함된 교재를 좋아했고 20대에서 30대는 비즈니스 한국어나 여행 회화를 선택했어요. 40대 이상은 기초 문법서나 한글 쓰기 연습장을 많이 찾으셨고요. 어느 목요일 오후에는 정말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고등학생 손자가 함께 와서 각자 다른 한국어 교재를 고르면서 서로 조언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시고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요즘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알려드리더라고요. 이제 제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학습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가 가진 놀라운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어 열풍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된 건 지난달 말이었어요. 단골 고등학생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글 캘리그래피 영상이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집에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예쁜 글씨를 쓰는 영상들이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본의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한글 쓰기 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는 20대 초반 여성이 한글로 사랑이라는 글자를 예쁘게 쓰는 내용이었는데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한글이 정말 예쁘다, 나도 배워보고 싶다,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틱톡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한 글자씩 쓰는 과정을 빠르게 편집한 영상들이 바이럴을 타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영상들이 인기였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며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발음 따라하기 챌린지가 유행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나 K-팝 가사를 정확히 발음하는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구독자 50만 명을 가진 일본 유튜버가 한국어 발음 연습 영상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한글의 미적 요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의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플루언서는 한글을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패션계에서도 한글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한글이 프린트된 티셔츠나 가방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것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한글 연습장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는 아예 한글 쓰기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한글 쓰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이에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쁜 펜으로 한글을 쓰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더라고요. 한국어의 의미보다는 글자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서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손님들이 한글 연습장과 함께 예쁜 펜이나 마커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과 똑같은 펜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구류 코너를 조금 확장해야 했어요. SNS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하나의 미적 콘텐츠로 트렌드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비록 시작은 시각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진짜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제 온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인스타그램에서 본 한글이 예뻐서 따라 써봤는데 점점 그 글자들의 의미도 궁금해져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SNS가 만든 작은 관심이 진짜 학습으로 발전하는 순간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자 제 서점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소설 신간 코너가 가장 붐비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학습서 진열대 앞이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점 안의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조용히 책을 고르고 계산만 하고 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서로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50대 아주머니가 대학생에게 한국어 발음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어 학습서 진열대 앞에서는 거의 매일 작은 토론이 벌어져요. 어떤 교재가 더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손님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손님들이 서점 안에서 직접 한글을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메모장이나 수첩에 한글 낙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 산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바로 첫 페이지부터 따라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전해져 와요. 서점 레이아웃도 바꿔야 했어요. 한국어 교재 코너를 2배로 확장했는데도 공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예전에 추리소설이 있던 자리까지 한국어 관련 도서로 채워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요리책, 심지어 한국 여행 가이드북까지 함께 진열하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산대에서도 변화를 느껴요. 예전에는 대부분 혼자서 조용히 책값만 치르고 가셨는데 이제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중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한국어 교재를 사면서 집에서 함께 공부하기로 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의 질문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어 교재가 있는지만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초급 자용과 중급 자용을 구분해서 찾으시고 회화 중심인지 문법 중심인지도 따져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서점 방문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만 붐볐는데 이제는 평일 오후에도 한국어 교재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여요.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가 가장 바쁜데 아마 학원이나 회사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건 손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 3분이 서점에서 만나서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약속하시는 걸 봤어요. 제 서점이 단순한 서점을 넘어서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들도 잘 팔리고 있어요. 한글 연습장, 예쁜 펜, 단어장, 심지어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북마크까지 인기예요. 어떤 분은 한국어 공부가 더 재미있어지도록 한국 관련 소품들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전체 매출에서 한국어 관련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변화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건 손님들의 열정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새로운 한국어 교재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은 용돈을 모아서 조금씩 교재를 사가면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한국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배움의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한국어 열풍이 제 서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건 지난주 일이었어요. 근처 문구점 사장님이 찾아와서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문구류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상점가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 학원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영어와 수학만 가르치던 곳인데 한국어 강좌를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정원이 꽉 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 그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 요즘 들어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더라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마다 5, 6명이 모여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음식점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상점가 끝에 있는 작은 정식집에서 한국 음식 메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와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메뉴부터 시작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근처 미용실 이야기였어요. 미용사 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손님들과 한국 뷰티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약국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약사 아저씨가 한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읽기 위해 기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용적인 이유로 시작하신 거죠. 심지어 꽃집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꽃다발 스타일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꽃집 사장님도 한국 꽃꽂이 스타일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계신다고 해요. 상점가 전체가 하나의 큰 한국어 학습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각각의 사장님들이 서로 한국어 공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함께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뛰어넘는 협력이었어요. 젊은 카페 사장님이 나이 많은 정식집 사장님께 한국어 발음을 알려드리고 정식집 사장님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어가 우리 상점과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이런 변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곳에서 한국어 교재를 사고 옆 카페에서 스터디를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분은 우리 상점가가 작은 한국 문화 거리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제 저녁 한 달치 매출 장부를 정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서점 수익의 거의 절반이 이제 한국어 관련 도서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숫자로 확인하고 나니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일본 소설이나 만화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관련 서적, 한국 요리책, K-팝 관련 도서까지 모든 것이 잘 팔리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손님층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중년 남성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손님들이 찾아와요.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세대가 한국어라는 공통 관심사로 제 서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인상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6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손자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손자와 대화할 주제가 늘어났고 세대 간 소통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족 간의 소통, 친구들과의 공통 관심사,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까지도 한국어가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관심이 한국 음악으로, 한국 음식으로,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어떤 손님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어 하나가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기초 한국어 교재를 하나 사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55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손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0대 할머니가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어 열풍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졌다는 것도 큰 깨달음이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신의 일만 하던 상점가가 이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라는 공통 관심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글자나 언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음악,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 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한국어 교재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문득 놀라운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나라가 총 한 발의 군사력도 쓰지 않고 경제적 압박이나 정치적 협상도 없이 오직 문화의 힘만으로 이렇게 다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목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실제 학습으로 더 나아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어제 온 대학생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생겨서 한국학과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언어가 한 사람의 인생 진로까지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세대를 뛰어넘는 변화였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제 서점뿐만 아니라 상점가 전체가 변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생기고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고 카페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 작은 동네가 마치 한국 문화의 작은 전시장 같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강요나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한국 문화의 매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말이에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이었습니다. 매일 책장을 정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구나. 한국 문화가 일본인들의 그리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에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와서 한국어 교재를 찾으셨습니다. 이번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언어 학습뿐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로운 교류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어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일본 서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지역 사회를 바꿔놓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무력도 경제적 압박도 없이 오직 문화의 힘만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글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
드라마와 K-팝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한국 음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